자, 5번 문제는요. 다음 중 밑줄친 기억의 보다와 같은 의미인 보다가 쓰인 문장이 어느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의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다의관계라고 하는 건 하나의 단어가 지칭하고 있는 의미가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다의관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실려 있는 것도요. 뭐 보다 1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뭐 1번, 2번, 3번 이러한 순서로 나열이 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게 우리가 다의관계라고 흔히 불리는 것들이거든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의미,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를 밑에서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러한 경우는요. 제시되어 있는 밑줄 친 단어 자체를 다른 단어로 변경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우리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맞선을 본 남편과 몇 달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서의 보다의 의미를 따져보자면 맞선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의 만남을 가지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만나다라는 단어를 이쪽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보기에 우리가 만나다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 넣었을 때 가장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바로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1번을 보시면 길순이 부부는 아이를 만나서 봐줄 사람을 구했다. 돌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나 좀 잠깐 만나볼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 줄래? 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만나다의 의미가 가장 강하게 들어가겠죠. 지금 나 좀 잠깐 만나볼 수 있는지 물어봐 줄래? 가장 적절한 정답이 되겠죠. 자, 3번을 보시면 그 노인의 사정을 만나보니 라고 하는 건 헤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만나다, 대면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3번도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자, 수상한 사람을 만나면 신고하시오 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다라기보다는 내가 눈을 가지고 무언가를 쳐다보다의 의미, 발견하다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나 혼자 공연장의 일을 보느라 무언가의 일을 맡아서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2번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다른 단어로 바꿔서 대입을 시켰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문제도 5번 문제랑 비슷한 이제 유형으로 가고 있는데요. 다음 중 제시된 보기에 밑줄 친 나누다의 활용어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거 역시나 마찬가지 문제가 나타나 있네요. 자, 윤사원, 이 자료를 영업팀과 생산팀 해당 문서로 나눠주겠나?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태냐면요. 문서가 막 섞여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눠져 있는 상태도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걸 영업팀과 생산팀, 그러니까 어떠한 팀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요. 나누다, 분류하다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섞여져 있는 것들을 어떠한 기준하에 나누다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주시면 될 거고 가장 적절한 정답은 4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고향이 서울인 사람과 서울 외 지역인 사람들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기 전에는 이 고향이 서울인 사람 그리고 서울이 아닌 사람들이 지금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나눴다. 따라서 4번이 가장 유사한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은요. 적절한 어휘의 사용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장이 그 전에 있는 문제보다 많이 길어지고 있고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 단어 하나하나
이의 의미가 뭔가를 파악하기보다는요, 이 문장 안에서 앞뒤의 문장, 그러니까 문맥을 살피면서 이 단어가 적절하게 쓰였을까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자, 올바른 걸 찾는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막 하나하나 꼼꼼히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앞뒤 정도를 비교해 보시는 게 오히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첫 번째 표출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뭐 하기 때문에 요 뒤에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많은 자영업자와 추가적인 인건비 인상을 뭐뭐 할 것이다. 아, 지금 보면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 일어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의 추가적인 인건비 인상이라고 하는 결과를 자아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임금의 인상은 원인이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문장은 우리가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무언가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표출하다, 드러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초래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인과관계를 밝혀줄 수 있는 단어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좀 더 보면은요. 자, 이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사안이며 급박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그러니까 전에는 최저임금이 얼마였는데 인상되었다. 무언가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급박하다라고 하는 건 전혀 여유가 없다, 뭐 빡빡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움직임이 급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급격한이라고 하는 급격의 단어로 바꿔주시는 게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디귿으로 내려가기까지 많은 문장들이 이어져 있고요. 자, 여기는 사실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어휘를 가지고 푸는 문제예요. 자, 디귿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자, 쭉 나타나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요 정도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비판의 요지는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인건비를 부담을 현금으로 지원할 거면 최저임금을 덜 올리고 현금 지원 예산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걸로 근로장려 세제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의 부담들을 줄여주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축소하는 게 아니라 확대한다, 더욱더 펼쳐나간다, 범위를 넓히다의 의미를 사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계속 읽어볼게요. 확대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자, 그러나 이는 두 정책의 대상을 혼동하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은요, 두 정책의 대상이 헷갈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혼동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적절하게 쓰였음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미음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자, 최저임금은 1차 분배 단계에서 임금 근로자의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틀이고, 근로장려 세제는 취업의 의지가 낮은 노동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보하다라는 뜻은요, 그냥 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움직이지 않거나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인하다, 끌어들이다, 무언가를 하게 만들다 라는 단어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혼동이라는 단어 의미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정책의 대상을 헷갈리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의미였죠. 자, 구별하지 못하고 뒤섞어서 생각하다, 헷갈리다의 의미로 좀 더 쉽게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